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언컨택트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6월 독서 멘토링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은 다 찍어 놨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다 사진 찍어 놨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1회차가 이제 감사하게도 그때 하루인가 이틀 만에 매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회차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2회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독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2회차 때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깜빡하고 카메라를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진액을 추려서 제가 여러분께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초고속으로 제가 이게 PPT가 90페이지가 넘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엑기스만 최대한 진액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언컨택트 이 책, 그래서 쭉 가는데요.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비즈니스에서의 언컨택트,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 이렇게 있는데, 일상에서 언컨택트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미래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이 작가뿐만 아니라 영미권이나 뭐 우리 한국에서나 미래학자들이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예측한 게 뭐냐면, 가정이 해체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크리스천 세계관으로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다고, 우린 종말론자들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식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 말은 뭐죠? 내 자아를 사랑하게 되는 나르시시즘, 나의 자아의 욕구의 충족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인스턴트 사랑, 저는 그거 인스턴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의 욕구를 표출하고 나의 욕구를 이제 원해야 되고, 이게 곧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사랑은 더 높아져만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렌드 분석가라고 하는, 미래 예측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해체를 당연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막 그걸 발견했다, 맞췄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우리는 좀 이제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 악해져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언컨택트는 이분이 코로나 시즌 때 이제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성욕인데, 이 성욕을 다뤄요. 그래서 언컨택이라고 하면 컨택 문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죠? 남녀 간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코로나 이제 전염병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성욕보다 전염병에 대한 그 위기의식과 어떤 두려움이 더 클까? 이러면서 구글 트렌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데이터별로 이제 증명 아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볼까요? 쭉 봅시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언컨택트는 사랑, 이런 게 아주 핵심이에요. 챕터를 한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서 쭉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도 언컨택트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성욕은 그대로 있지만 자위를 더 많이 한다. 요즘 2030 세대나 Z세대나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연구 조사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위가 더 많아졌고 성관계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이 뭐다? 섹스 토이 요즘에 문제되죠. 기술의 발달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굳이 막 인간관계 복잡하게 하면서 그렇게 성욕을 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 이기적으로 된다, 뭐 이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말하면서 마지막 이제 한 4번째 5번째에서는 보부아르랑 샤르트르인가? 그 프랑스 부부를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도 계약 결혼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했던 것들을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68 혁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68 혁명에 대해서는 어떤 학술적인 것들을 너무 편향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내시는 건가? 제가 그런 좀 뭐랄까, 저 독자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머리를 했고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의 언컨택트는 2030 플러스 4050이나 지금 관료주의 체제 안에서 공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이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거 읽어야 됩니다. 비즈니스에서의 언컨택트 뭐냐면 제조업에 다니시든 서비스업에 종사하든 지금 뭐 국내 기업들 사례도 쭉 나열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염병 사태 딱 터지니까 공장 제조업 가동하다가 코로나 한번 터지면은 공장 중단하고 WHO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큰 팬데믹 선언이 3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되게 특이한 사회에 살고 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팬데믹 선언은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스, 메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000년대 후반에 일어서서 전염병이 점점 더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터지고 이러면은 자기들의 공장을 멈추고 회사 가동에 타격을 입으니까 공장 자동화 기술이 좀 따라와 줬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일반 그 사기업 그 CEO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예시를 듭니다. 꼭 미국 사례가 아니라 국내 사례를 들어요, 이 책에서는. 그러면 야, 제조업만 그러면 우리 이제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LG 같은 경우인가? LG였나? 그러니까 국내 여러 대기업이 지금 그 자동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서비스업에서도 도움이 되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 프로그램 하나 돌리는 것만으로도 1년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익. 그러니까 당연히 이 뭐랄까, 고용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좌파적 사상에 편향적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역시 자본가들이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소상인 소상공인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시간당 그 우리 인건비, 시간당 인건비가 지금 뭐 1만 원 시대를 빨리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알바 구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수집 하나 하려고 해도 알바를 고용하면은 얘네들이 막 사장님 막 갑질한다 카톡 캡처해가지고 또 녹음해가지고 막 노동청에 신고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편의점 뭐 사장님이나 김밥천국 사장님이나 국수집 사장님이나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악용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거에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격으로 경쟁하자. 그래서 요즘에 창업할 때 그 무인 서비스 기계가 있거든요.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자기가 초기 자본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감수하고 나서 그 키오스크 딱 구입하면은 사람들이 다 셀프로 하고, 그러면 셀프로 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인건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률에서 더 우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만 내가 좀 이렇게 지금 좀 힘들어도 이걸 투자를 해서 키오스크 딱 하나 사면은 알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걱정할 필요 없고 또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나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가가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가나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온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프리미엄, 끼리끼리. 그러니까 일반 대중도 나도 좀 특별해. 이게 나르시시즘이 더욱더 창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 나는 특별해. 이거를 충족시킬 만한 여러 소규모 커뮤니티가 더욱더 강화되거나, 부자들은 코로나 때 이제 백화점 VVIP의 어떤 그 그룹은 타격을 덜 받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끼리끼리가 더 강해질 거고, 그리고 그 끼리끼리를 부러워하는 일반 대중,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끼리끼리를 이렇게 하는 어떤 소규모 커뮤니티 문화가 더욱더 강해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부분은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이 작가분에 대한 영상이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추하건대 이분은 종교인은 아니라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교회, 이제 종교계에 대한 언컨택트를 다루는데 기독교 위주로 좀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 자체가 너무 이제 종교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독자 입장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유의미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언컨택트, 온택트 하면서 이제 뭐 깨어있는 교회나 이제 뭐 대형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트렌드를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좀 스마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정서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예전 고전 시대 때처럼 막 우리가 막 옷을 막 옛날 걸 입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본질, 바뀌지 않는 성경 말씀을 감싸고 있는 비본질적인 어떤 문화적 트렌드는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를 좋게 여기니까. 근데 여기서 바뀌지 않는 본질까지 약간 좀 예배인가 쇼인가, A.W. 토저 목사님 책 기억나시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비본질을 이제 본질까지 비본질적으로 바뀌는 주객이 전도되는 뭐 이런 거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의미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성도님들이 아예 안 오시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미 이렇게 좀 플랫폼을 이제 다져 놓으신 교회나 또 이제 청년이나 크리스천 대중들이 뭐라고 할까요? 설득력을 갖췄다. 이 교회 괜찮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FTA가 시작됐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이거는 이분도 이 말했나? 제 생각입니다. 이분도 그런 언지를 했나? 그래서 교회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중이 이렇게 뭐랄까, 이 교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더욱더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소형 교회는 소형 교회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 되어야만 규모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 보완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개교회 중심이니까 이제 그런 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동체 언컨택트 이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교회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뭐 정치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쭉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작가분이 라이프 트렌드라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책을 내요. 그러면 이 작가분이 갖고 있는 유의미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제 어떤 세계관과 맞지 않는 세계관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 이 책을 내셔도 제가 짜증나면서 읽는 거죠. 왜? 이 작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미래 예측학자나 트렌드 분석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본질상 변화를 쫓아가시고 지식의 어떤 진보라고 할까요? 지식의 진보적인 어떤 이런 개념이 지식인들이나 이 출판업계는 이것들이 대부분 어떤 주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리스천이 감내하고 이제 필터링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뭐죠? 복음은 원래 변하지 않는 것들을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반대되는 개념, 클래식, 어떤 뭐랄까요? 좀 우아하고 고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 언컨택트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면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맞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컨택트 이제 3분의 1 지점에서 나오고요.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어설픈 사람들은 이제 좀 정말 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를 입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사회는 서비스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 수준이 물론 우리가 대중적으로 우둔해 보이는 대중의 속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교양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들어왔고 2030 세대는 밀레니얼은 공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이성주의 사고관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익어왔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금 세상에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는 크리스천이라면 일정 부분 세상이 원하고 있는 자기 개발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어떤 바로 선자가 되려고 하면 영성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도 영성이고 영성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성 따로 실력 따로 이래서 교회 담 안에서만 거기서 그냥 주여 삼창하고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언컨택트라는 메가 트렌드는 10년 단위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이 메가 트렌드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이 많은 트렌드 분석가나 미래 예측학자가 느슨한 연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점점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멀티 페르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가속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코로나가 엄청나게 가속화시킨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인 가속을 일으킨 게 이제 코로나 사태다. 원래 이게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근데 더욱더 가속화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책에 대한 서머리를 하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크리스천이 언컨택 트렌드 문화에 당면해 있는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언컨택트 문화에 유리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쭈삣쭈삣 하시죠. 좀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컨택 문화나 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너무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뭐 이마랑 이 손등에 표 받으면 이거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고요? 소비 행동을 못한다고요. 종교 카테고리, 요한계시록 카테고리가 종교 카테고리가 갑자기 너네 이거 받으면 안 돼 말하면서 이거 받으면은 이거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비 생활을 못해 이러면서 경제 부분 카테고리로 넘어가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베르치비 666이다 뭐다 이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체적인 뉘앙스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은 악해져 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어떤 복음적 세계관의 어떤 구조잖아요. 우리가 당면할 구조, 숙명이라는 단어는 좀 비성경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언컨택 문화라고 하는 이 세속적으로 점점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독서 멘토링을 오신 분들에게 제가 불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우울하니까 제가 제 나름의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컨택트 문화에 크리스천은 유리한가? 유리하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예배란 하나님과 나의 완벽한 언컨택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교회 장소를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완벽한 언컨택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미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성경 말씀은 완벽한 언컨택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게 뭐냐면 성경책은 저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자주 읽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이 책은 물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인 책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매개가 되는데 이건 역시 물리성과 비물리성이 만나는 완벽한 언컨택 커뮤니케이션이다. 컨택 커뮤니케이션, 언컨택 커뮤니케이션을 크리스천은 너무 자유롭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찬양은 이 둘의 완벽한 조합이다. 즉 크리스천은 원래부터 언컨택트와 컨택트의 완벽한 균형과 확장 속에서 세상을 선도해 왔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속적 표현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법학 박사 수석 졸업 또 가마리엘 선생님의 수제자 당대 최고의 학문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최연소 국회의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는 망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 한 명의 전도 여행과 한 명의 어떤 서신이 지금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서유럽과 북미와 이 복음을 로마서 보면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그 매개가 한 명입니다. 한 명. 언컨택과 컨택 문화를 자유롭게 소통하는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그 한 명이 세상을 선도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청년들에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언컨택 트렌드 이런 거 읽으면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지게 인지하는 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촌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냥 굳어버린 돌석상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이미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분석을 하는 거죠. 언컨택이 왔어. 이런 기술의 발전이 있고 자동화가 되고 AI가 있고 이렇게 지금 대기업이 이런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추되고 이게 유추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해요. 이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미 이 모든 것도 성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을 향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신호등과 나침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구글 무슨 직원이나 구글 트렌드 분석가나 또 잘 나가는 거 보죠. 애플의 직원이나 아마존 직업이나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코멘트하는 것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가 진짜 고민, 막 전공적인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은 목사님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넌 크리스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기 미래를 물어봐요. 나는 이게 불만이라는 거지. 크리스천 세계관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복음의 논리 안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이 복음의 리더 안에서 나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도 유의미한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논리에 맞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영이 없는 분들이지만 세속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파시면 돼 판나고 콩 나면 돼 콩 나니까 이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유물론적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우리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앞선 과학적인 겁니다. 어떻게 아니 과학적이라고?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촌스럽게 믿는데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 철학적으로 좀만 기독교 변증적으로 우리가 논증을 한다고 하면 유물론자나 무신론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죠? 그분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기 신호 깜빡거리는 거에 대한 반응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프레임으로 생각하면은 이성이나 과학이라고 하거나 이거는 그냥 다 허상과 망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차치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크리스천 청년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촌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복음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하루하루 십자가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왕으로 모시고 그 길을 내가 충분히 아멘하고 자기 부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경건의 훈련이나 이런 영성적인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살려준다고 한다? 이게 정말 추상적인 신앙관이에요. 본인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했다. 결론은 뭐냐면 언컨택 트렌드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이미 시작되는 당면한 미래입니다. 제가 지금 압축해서 말했기 때문에 책임사자가 너무 논리에 비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서 멘토링 영상 촬영을 2시간 동안 제가 강의한 것들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 PPT가 90장이 넘는데 이거 중간에 다 뛰어넘고 지금 결론을 빨리 일단 진행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언컨택 트렌드의 실용적 핵심은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여러분들도 편리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쓸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고 카카오 택시가 이거 가지고 다음부터 계속 카카오 택시 할 수가 있고 에어비앤비 할 수가 있고 그게 뭐냐? 본인도 모르게 편의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나 언컨택 트렌드의 철학적 핵심은 성경적 보편과 객관에 대한 거부다. 그러니까 언컨택 문화의 그 철학적 기반은 반성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미 언컨택 트렌드의 실용적 편의성에 적응되어 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거죠. 다섯 번째, 언컨택 시대의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잡으려면 지켜야 할 본질과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비본질을 구별하여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거는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기 인생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자기 어떤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재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지켜야 될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가지고 비본질적인 거는 자기의 스테레오타입을 좀 깨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그 구별의 기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만 한다. 제가 이게 멘토링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독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독서의 중요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위스의 어떤 공교육 체계 뭐죠? 바칼로레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나 전 세계 초엘리트 계층의 어떤 자녀들은 독서를 기반한 공교육으로 다 바꿨습니다. 학교 자퇴시키고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학교 자퇴시키고 자기가 학교를 만들어서 초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인간만이 숙고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을 증진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독서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엄마가 맨날 했던 얘기 그래 저런 얘기 맨날 하지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왜?
아는 만큼 보이는데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하자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책사가 뭐 베스트셀러 8도 있고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독서해야 됩니다. 독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걸 말을 해도 안 해. 해도 안 해.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거를 유의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독서하십시오. 독서예요. 교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독서하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하십시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4차 산업혁명 때 직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독서하십시오. 책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까요? 그 책을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서점부터 가십시오. 다 떠먹여주길 원하십니까? 본인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서점을 가십시오. 대형 서점 가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은 그 평대나 베스트셀러 평대에 자기가 제목부터 끌리는 책이 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책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것도 체득적 지식으로 좀 깨닫고 자기도 그렇게 그 서점에서 책 이렇게 구경하고. 근데 여러분 새 책이에요. 그 상품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막 세게 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약간 펴진 책을 새 책 아니라고 안 사면은 그것도 다 돈인데 그거 낭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책 보실 때는 부드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차례랑 목록이나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점 문화권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이고 말이 너무 빨랐나? 하여튼 여하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독서해야 돼요. 독서. 그래서 이제 영적 리더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에 성도들이 안 돌아오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5년 안에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듣는 바로는 이제 벌써 이렇게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면해서 문을 닫은 뭐 기도원도 있다고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워야 되고 독서해야 되고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님분들 중에서 세미나 다니시고 막 그런 책 읽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기 개발도 교회라는 그 틀 안에 매여서 여기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유의미한 부분도 있는데 일반 서적도 좀 같이 읽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좀 그게 좀 답답하고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유튜브 채널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흉내만 내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도 이제 카메라 찍고 영상 올리자,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우리도 올립시다. 이런 거는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효과가 아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적 의미 부여와 그 논리체계, 복음의 논리의 구성이 본인 스스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어떤 IT 어떤 그런 마케팅이랑 그렇지 않고 흉내만 내는 게 다르거든요. 달라요. 이런 과도기 속에 있지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고 교회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언컨택 시대에 교회가 그 다음 대응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뭐 제 생각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교회 지도자나 경영자분들이 계시면 본인 스스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심각하게 본인이 부딪혀야 된다. 막 못하겠어 이러면은 그냥 못하겠어 하는 목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고수할까? 그러면 그렇게 고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2030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나 언컨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6월 독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이제 저희가 대과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독서 멘토링을 못하고 있는데, 멘토링을 하면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코로나 시대 건강 잘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